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대 하락하고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추세 반전이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바닥에 근접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시장은 뭐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락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그 연준의 발언이 굉장히 컸던 상황입니다. 연준이 신속하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연준의 비둘기 중에 한 명, 존 윌리엄스 뇌 연원 총재. 이 사람이 6월에 금리 인상이 0.5% 인상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존 윌리엄스는 0.75%도 열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약간 그때보다는 공격적이지 않은 발언이었죠. 그러나 0.5%의 금리 인상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연준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둘기파가 이제는 매파로 변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비둘기는 매파로 변하기 전에 항상 매파성이지만 비둘기성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가는 듯한 느낌 속에서도 비둘기표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던 상황이었고요. 또 어저께 기술주 중에 이제 트위터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 가격을 좀 다운시키려는 분위기를 연청했죠. 또 그래서 많이 트위터 같은 경우 많이 빠지면서 시장을 또 누른 그런 모습도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미국이 그 어저께 미국 경제 지표, 중국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4월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11%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또 산업 생산도 2.9%가 줄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이 결국 세계 경기 둔화를 뭐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려를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시장을 한번 눌렀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도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11%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1%. 전월에는 플러스 24%. 24포인트. 프로가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1포인트. 그 다음에 전월은 플러스 24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은 고점 대비로 약 35포인트 빠진 거죠.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제조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둔화가 되겠죠.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기업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 활동은 줄어들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아마 언급해드렸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원자재를 확보했던 기업들이 두 분기까지는 가격이 올라서 실적이 좋지만 두 분기가 지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재고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생산도 줄어들고 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도 줄고 또 임금 인상도 이 가격 오른 만큼 임금 인상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옛날에 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에서 벌써 그 제조업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역 수지가 약 21억 달러인가 적자가 또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결국 수입 물가, 원자에 대한 수입 물가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제조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우선 과제로 잡아야 된다는 거 이게 연준이 지금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연준이 근데 어저께 연준 풋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연준 풋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연준 풋 아시겠지만 연준이 상황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연준이 유연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진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잡히기 전까지는 그것은 아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 말장난에 불과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1.1%, 나스닥 1.1%, 다우 0.08% 올랐죠.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는 약간 올라서 뭐 그냥 차트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월봉상으로 지금 호궁이 떠 있다. 25일선을 깨트린 상태에서 65일선과의 사이 호궁이 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조정에 대한 근거는 60일선에 60월선에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65일선이 얼마냐면요. 27,900, 28,000이에요. 그러니까 약 4,000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가야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 분석에 근거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월봉이나 이런 데 지지선이 없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무슨 뭐 추세선을 긋고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그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공간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일봉이나 주봉이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봉은 지금 의미가 없다. 이런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 지지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요. 지금 올라오는 기준선에 지지력이 있는 거죠. 얘도 60에서 65선을 가야 지지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죠. 9,900. 그러니까 많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빠져야 아직도 하락이 멈춘 것으로 봐서는 안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주봉에서요. 일봉에서요. 이제 보시면 요거 요 캔들 연장 여기서 지지해서 여기서 이제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이게 지지력으로는 너무 하락도가 커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문제가 모습이 있어야 될 거다. 뭐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저께 0.5% 인상 배제하지 않는다. 왜? 이유에 대해서. 어저께 이게 물가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가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내정되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빅스텝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낮지만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빅스텝을 해야 될 거다. 이유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차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금리차가 없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건 원달러를 더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저께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뭔 말일까? 그게 뭔 말입니까? 결국은 0.5% 금리 인상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월달에 미국이 FOMC 회의가 있어서 0.5를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똔똔이 돼요. 0.25를 올리면 0.25 차이밖에 안 남아요. 거의 똔똔이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6월에 금토이가 없어요. 7월인가에 있어요. 7월 8월에 제 기억으로. 그러면 결국은 한동안 금리차가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원달러는 더욱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달러가 1280원대 아니에요? 84원? 그렇죠? 원달러가 지금 얼마입니까? 1284원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 환율 좀 볼게요. 원달러가 지금 1200 뭐야? 1284원이었단 말이에요. 1284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국내장은 이게 1300원 넘어서 1360원까지 그냥 가버릴 수도 있죠. 5, 6월 달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나마 좀 방어하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1% 정도에 근접하고 상승했지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발언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코스피가 2600 안착을 실패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2605포인트까지 하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결국 2596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원달러가 지켜지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원달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여기서 지지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5일선은 우상향으로 살짝 틀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지력으로 뭐가 있느냐 싸움이 되게 중요한데 이럴 때는 월봉을 많이 보는데 월봉이 지금 지지력이 없잖아요. 60월선과의 이거기 있어요. 60월선이 지금 243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요거로 보면 월봉이 60월선에서의 지지력을 한번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시장 환경상으로도 쉽지가 않다. 시장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